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최재형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999만 3천원이 증가한 156억 6,035만 2천원이며 부서별 세입 예산액은 명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명세서 37쪽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억 1,959만 7천원이 증가한 2,452억 6,011만 2천원이며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총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2억 8,250만 원이 증가한 2,124억 3,748만 원입니다. 39조 자치행정협칙과 세출 예산액은 1,5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5,2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3,079만 7천 원이 증가한 72억 6,186만 5천 원으로 상임위 심의 결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4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2조 민원 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8,480만 원이 증가한 31억 6,593만 9천 원입니다. 다음 89조 종합관제사업소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57억 5,102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그 상임위에서 그 조정된 게 한 건 있죠? 결산검사위원 수당. 네, 400만 원 네,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이 전체 세출 예산이 우리 행정자치국이 2,452억이에요. 그렇죠? 네. 대개가 이제 총무과 인건비하고 운영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예산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치행정협칙과 같은 경우는 100억이에요. 그렇죠? 104억. 네. 그렇죠. 이 자치행정협칙과는 예산이 100억. 대개 보면 이거 대민 업무 하는 부서죠. 그렇죠. 네, 행정자치국 자체가, 민간 단체 예, 관리하고 예, 맞습니다. 대민 업무 하는 과인 것 치고는 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저희가 금년에 전국 지방 동신 선거가 있어서 네네. 35억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매년 보편적으로 한 70억 정도 70억 된다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업무량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대민 업무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단체하고 단체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민관 협력할 사업들이 좀 많이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됩니까, 과에? 저희가 정규직이 20명이고요. 그다음에 네.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10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센터는 이제 뭐 빼고 한 20명. 네, 20명입니다. 20명이 이거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여기 이 부서도 보면 종국에는 이게 또 뭐 분리도 또 해야 될 상황도 될 것도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단체하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저희 민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의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좀 많고요. 또 제안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예, 행정 그런 것들은 좀 더 늘어나는 편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행정 수요가 좀 많이 네.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늘어나는 예산 뭐 다 비교해 보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또 예민한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쟁량협직과 그 회계과는 72억이에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또 네. 많지 않습니다. 회계과는. 네. 총무과 좀 그 설명서는 없는데 보면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수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게 편성이 된 거죠? 2억 6,400만 원? 통합 돌봄 사업이 그 법률이 올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34명이 행안부에서 2026년도에 인원이 지금 반영이 돼서 내려온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도 지금 올린 상태이고 규칙이 이제 변경이 되면 배치를 할 건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규모별로 예산을 좀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다 내려온 게 아니라 인건비 중에서 일부만 일부만? 예 맞습니다. 16명분에 대해서 6개월치만. 네 맞습니다. 그 복지정책과로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세입은 복지정책과에서 잡는데요. 네. 그 세출은 이제 인건비다 보니까 예 저희 총무 쪽에서 인건비 잡습니다. 34명분이 내려온다며요. 근데 왜 16명분만? 일부만 내려왔습니다. 일부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 회계과를 보면 공용 차량 통합보험료 이 본청분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남는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당초에 그러면 기정액은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네. 시청 본청 출장소별로 처음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저기 한 10여 개 정도 되는 보험회사에 이제 이 차량 예산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문을 보내서 좀 가격을 예비 가격을 달라고 했더니 한 군데도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12월경 돼야 그 다음 연도 보험 수가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의회에 9월에 예산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년도에 들어와 이제 보험했던 전년도 거를 견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좀 오류가 발생이 됐다. 예, 그리고 이제 수원이라든지 인근 도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데를 알아봐도 대부분 예, 동일하게 이렇게 좀 예산하고 실제 보험 체결은 또 이제 몇 군데 회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예, 전년도 했던 거를 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8대 시의회 행감할 때서부터 계속 누차 이제 읍면동 뭐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험 가입하는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면서 이 통합 관리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게 그 이야기가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안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네. 의회에서 예.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예, 근데 이 작년에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절감 효과가? 그 확실히 절감 있긴 있겠죠. 절감 효과는 30% 이상 있습니까? 네. 좋네요. 네. 보람을 느낍니다. 그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그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정해 시간에도 다른 부서에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공용 차량 유지 관리 해가지고 지금 4,500만 원 감액 지금 아니 이거 말고 요 관련해서 보면 그 자동차 그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일회 추경에 올라온 자동차 구매 사항을 보면 전부 렌트예요.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렌트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본인들이 다 그렇게 책정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준이 있어요? 차량 구매에 대한 기준이? 저는 제가 계속 지켜와 보면 그때 다 달라요. 어떻습니까? 차량 구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차량 구매는 이제 만약 26년도 올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면 회계가에는 이제 차량을 뭐 7년 이상 되었다든지 법정 그걸 지났을 때 정수 승인 요청을 네. 회계가에 하면 회계가에서는 이제 그 법령 규정을 봐서 승인을 합니다. 폐차를 하고 그럼 새로 구입한 승인을 하고 예산은 또 이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집행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관여 안 하신다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작년부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예산 문제가 됐던 어떻게 됐던 그 렌트하는 경우는 사실상 공용 차량으로 안 봤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국토교통부 통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그 규정을 좀 바꿨는데 렌트하는 경우도 공용 차량의 정수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각 부서별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게 렌트 사유가 예산이 지금 당장 부족해서 렌트로 일단 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서 이 구매를 하는 건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차량 통합 구매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한 개 부서에서 통합 구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차량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을 말씀들 하시는데 렌트를 하게 되면 통상 뭐 보험료라든지 뭐 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차량을 다 털 때 보면 100원에 우리가 그냥 일반 구매를 했을 때 100원에 샀다라고 하면 이 렌트를 하게 되면 최대 40%에서 50%를 더 지급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건 예산 절감이 아니죠. 예산 낭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관리에 대한 차량 구매에 대한 부분도 저는 통합 관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뭐 오늘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건 한번 네. 의원 주신 말씀을 잘 그렇게 하게 검토를 되면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보험도 안 된다 집행부에서 그러다가 결국 통합 보험관리 체계로 가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회계과장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 외국 교육기관 그 지금 사무실 임차를 하는데 더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3천만 원을 잡았었던 게 이제 임차 계획이 이제 변경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따른 좀 시설 비용 더 추가되는 거죠? 네, 작년에 이제 그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제 미래전략가하고 협의한 게 한 45평 정도 건물을 임차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올해 그
합의각서 학교랑 체결하고 나서 실제로 거기서 오는 인원이 한 7명, 뭐 우리 시 인원이 7명, 또 유관기관 인원이 한 2명 해가지고 회의실이나 뭐 그런 거를 포함을 해서 조금 한 네, 20평 정도 공간이 넓은 뭐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45평에서 예. 그 68평으로 네. 그런 곳으로 변경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40만 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건물주 임대할 분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데요. 월세는 조금 부담이 올라갈 수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이게 있어요. 부가세도 별도고 관리비도 다 별도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금 월세지 않습니까? 네. 월세에 전기, 소방공사 이런 거를 전부 임차인이 이거를 부담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임대인이 다 준비를 해줘야 되는 사항을 왜 임차인이 이 관리비까지 다 별도로 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이 미래학교 외에도 네. 이렇게 이제 임차 관련해서 지금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이나 제초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그 이제 실내 전기공사나 소방공사까지는 저희들이 감독을 할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부터 월세부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상하수도 사업소가 장기 계약을 했다가 그게 중간에 이제 임대주가 변심을 해서 중간에 나가게 되면서 그 법정 소송까지 가기 직전까지 이제 되면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보증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월세를 조금 올리는 걸로 해서 그 이제 보증금은 이제 그 공공기관은 저 임대차 보호법 해당도 안 되고 해서 잘못하면 이게 몇 억이 묶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임차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계약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로. 거기를 안 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왜 저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월 행정망이나 아니 뭐 그런 건 네, 이해하죠. 그런 건 네.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전기공사나 뭐 이런 거를 네, 과연 그래도 새롭게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거를 왜 임차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지에 대한 네,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 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절감 차원에서라도 잘 들여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약할 때 꼼꼼히 한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에 대한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 좀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손남정입니다. 행정자치구 상임위에서 4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내용은요? 먼저 이제 작년에 이제 결산검사 의원님들 이제 인원수 관계로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대 의원님들은 이제 그 3명에서 6명까지였는데 10명까지로 좀 늘렸습니다. 그 늘리면서 이제 의원님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분이 이제 결산검사 의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2분이 들어가실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회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이제 2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작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추경에 담은 건데 이제 올해 이제
그 본회의에서 261회 본회의에서 이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제 6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좀 예산이 좀 이제 불용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감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알겠습니다. 그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 지원 사업비는 신규 구입이죠? 5분기. 네, 신규 구입인데요. 15년 된 네? 5분기 15년 된 5분기를 교체? 네, 교체하는 겁니다. 그게 15년 됐어요? 네, 네. 2013년도에 지금 쓸 수가 없는 정도예요? 네. 폐기 처분. 네. 현재? 지금 현재 네. 그 예산을 당초에 40단으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40단짜리 규모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식당이 또 5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40단짜리가 이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치 못하게 20단짜리로 지금 바꾼 상태고요. 20단짜리는 지금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 20단짜리를 2개를 놓겠다. 네, 40단짜리 1개를 놓는 게 덩치가 커서 들어올 수 5층인데 이동이 안 되니까는. 네, 네. 그러면 이제 본청사가 준공이 돼서 본청사 고덕에 네, 네. 시청 본청이 이주를 하면은 거기 사용 용도가 뭐예요? 구내식당? 지금 지금 현재 시청도 여기에 어느 정도 지금 인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 구내식당도 그대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현 청사도 향후 이제 이청사로 쓰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남부 출장소, 남부 청사, 남부구청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쓰는 거고 그 이번에 이제 5분기 구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기에 역가세예요? 5분기가. 나중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나중에 얘기하래요. 여기 찾았는데 가스 맞습니다. 이거 잠깐 보충질이 좀 궁금한 거.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죠. 아니 제가 물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운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40단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 엘리베이터에 그러니까 이동할 이유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을 뜯어내고 뭐 사다리차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이거저거 따져봤더니 2개 구입하는 게 낫다 이거죠? 네, 네. 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공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네. 그 5분기에서 지금 그 식단표에 의한 식재료 준비를 할 때 5분기에서 뭐뭐 조리를 합니까? 주로 튀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튀김이요? 네, 네. 네,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좋은 방법이 있는 거를. 좋은 방법. 네, 말씀해 주시면은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협직과의 야간자율 방법대 운영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8쪽에 보면은 지금 방범 순찰 차량 지원이 안 된 지대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10군데였었는데요. 금년 이제 3월에 최종 4군데가 차량 지원돼서 현재 6군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평택시에 전체가 몇 군데예요? 29개 지대가 있고요. 연합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연합대. 그래서 30개입니다. 연합대에 29대 지대. 네. 그럼 30개 예. 사무실이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사무실이 다 저기 그 컨테이너 박스 그런 시설로 다 이용을 하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8년 전에 우리 시장님이
시장 출마를 하실 때 공약 사항이 있었어요. 자율방법인데 사무실을 컨테이너에서 일반 건물로다가 해 주시겠다. 그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한 번 더 건의를 해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지대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지금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운영비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차량 부분이 지금 3년 동안 계속 저희가 계속 차량을 지급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이 아마 내년하고 후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차량 지급이 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후단 컨테이너 박스인 30년 이상 된 데도 많은 데가 있어서요. 이주 연합대장님하고 해서 그게 끝나면은 사무실을 저희가 적정하게 또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컨테이너 말고 다른 데 임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예산 이런 거 봐가면서 해야 될 상황이고요. 우선적으로 좀 노후된 컨테이너부터 교체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공원 신설 우리 박기수 과장님이 공원과 과장님 하셨으니까 공원을 신설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건물이 들어오죠. 예, 건물을 대부분 용도가 뭡니까? 공원 관리 이제 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시민들이 이제 커뮤니티 센터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자율방법인데 사무실을 안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원 내에는 자동적으로 순찰 활동이 되는 거예요. 야간에도 그분들이 야간에 하시잖아요. 예. 순찰 활동을. 이분들 야간 자율방법인데 이분들한테 진짜 우리 시민들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아끼시면 안 돼요. 사실 본인들 저기 개인 시간 내 가지고 시민들 안전거리 우리 청소년들 탈선 예방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 순찰 차량 지원을 찔끔찔끔 해주냐는 얘기예요. 아니 어느 지대는 지원 차량 타고 다니고 어느 지대는 자가용들 타고 다니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산이 없어요, 국장님? 점차적으로 그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지금 지원을 그러니까 해주고 재정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건 알아요. 도로 어느 한 부분 저 예산 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도로는. 사람 저기 생명이 우선이지 안전하고. 네, 예산 확보에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초소 설치도 지금 보니까 1,000만 원이 컨테이너 이전 설치 비용인데 네. 공원에 건물을 넣을 때 지금 사무실도 없어서 차량 내에서 업무 봐가면서 야간 방부 순찰 활동에는 지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원이 지금 이제 도시개발하면서 그 생활권 공원하고 이런 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법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방법 순찰 하시는 분들이 있는 초소는 사무실 내에 건축 설계를 넣을 때 방법 초소를 넣는 게 아니고 예. 사무실 내에 지금 우리가 저기 분청 사무실이 적으니까 건물 임대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나가서 지금 업무 보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원 내 근로자들도 저희가 140여 명이 돼가지고 그 여름에 혹서기에 쉴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를 놓고서 놔두니까 공원 내 근로자들도 지금 사무실 안에서 휴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공원이 대부분이 규모가 크지가 않고 작은 공원도 많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인근에 이제 도로변에 이제 폭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쪽을 위주로 그러니까 허용된 범위,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무실 이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박기수 과장님, 우리 자율방법인데 저기 대원들 고생하신다고 야간에 사무실에 방문해서 간식 한번 사다 주신 적 있어요? 없죠? 저희가 이제 이주 대장님하고 그 행사 때 이제 자주 뵙고 혁사대에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야간에 해가지고 이제 지원해 해달라고 한 거는 현재는 없는데 제가 한번 야간에 방문하셔서 방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과장님도 하겠습니다. 방문하시고 국장님도 방문하시고 가서 동료도 해드리고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뭐 그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냥 봉사잖아. 순수한 봉사. 내가 내 몸을 헌신해서 남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헌신 봉사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어딨냐고요. 그러면 우리 저기 종합관제소에서는 그런 분들 차 주정차 위반했다고 또 딱지 띄고, 예? 야간에. 그렇죠, 과장님? 불법이니까 뭐 딱지 떼야지 어떻게 해요? 의견 진술 주시면 정상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자율방범에 종사하시는 분들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그 외국 교육기관 이 부분도 뭐 우리 저 상임위에서 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셨지만은 조금 과다한 예산 편성이 있어요. 회계과장님 잘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학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손학명 의원님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말씀 주셨는데 그 동탄에 가니까요. 그 도시 개발되면서 네. 그런 시설들을 몇 개를 배치를 좀 하더라고요. 저희는 대부분 도시개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아니면은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주차장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커뮤니티 공간, 시민들을 위한 뭐 공간, 뭐 단체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동탄은. 그래서 주차장 옆에 그런 건물을 넣고 노인정이랑 자율방범대가 같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도시개발과랑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은 사례가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평소에 저도 들었는데 손학명 의원님이 좀 꼼꼼히 말씀 주셔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12페이지의 결산검사위원 수당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7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다시 6명으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6명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례상으로는 10명으로 가게 10명 최대 10명 가능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회에서는 의회 의원님이 한 명 더 추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감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가 한 명 더 들어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은 그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뭐 의회 운영 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네. 이거를 400만 원을 감한 이유가 네. 우리 의원 평택시 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감한 건 아니시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위원이 예,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이 네. 6명이면 되겠다라고 네, 예, 맞습니다. 판단을 하셨던 거죠.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부분인데요. 밑에 이례적인 규모의 재산 매각을 위한 수수료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규모로 재산을 매각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만큼의 예산 그 매각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그 반도체 AI과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왔던 예산인데요. 삼성전자 그 앞단에 앞에 그 변전소 시우지를 변전소로 개발하는 게 아마 올해 중에 공사 착공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변전소 부지의 네,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라는 표현이시군. 네, 그 거죠? 변전소 네. 규모가 아니, 저는- 186억 원 정도. 예. 아니 저는 이거를 다양한 공유 재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청사 권익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는 정보통신과가 없는데 그 상임위에서 고덕동 분동 관련돼서 고덕 1동이 청사가 건립이 되고 기자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에 컴퓨터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매입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이 아니고 원래 본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원과에서 이번에 PC 구입 있습니다. 저기 사업 아니요. 명세서 42쪽. 고덕동 9월 그거는 저희는 이제 차세대 주민등록 컴퓨터가 그쵸. 세워져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직원용. 직원용 일반용 PC를 말씀하시는. 직원용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한 30명이 이제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세웁니다. 저희 과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그 고덕동에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는 책상, 의자, 책장 이런 것들. 그건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확인해서 네, 확인해봐요. 별도로 주십시오. 본 예산에 예견해서 수립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해서 안 태운 것인지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서. 이상입니다. 네, 최중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것 좀 이거는 뭐 답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최재형 의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그 한국 근현대 음악관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직영으로 운영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문화예술과로 이관되고 평택 문화재단으로 공공 위탁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업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4,632만 7천 원. 그게 이게 세워졌거든. 근데 이제 그쪽 답변은 지금까지는 4,632만 7천 원이 총무과의 기간제 예산으로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최재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가 그러면 일정하게 삭감돼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총무과에 올라온 내역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운용을 한 다음에 그냥 결과적으로 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소통이 안 돼서 안 된 건지 요거는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이해하셨죠?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올렸을 때 기간제가 필요하니까 그쪽에다 기간제 인건비를 배정을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비용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오늘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좀 요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기간제가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좀 요새 언론에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 같은 시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를 이제 11개월 딱 근무시키고 퇴직금을 지급 안 하고 이 위에서 뭐 심지어 어느 데는 12개월 거의 다 일을 시키고도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 안 해주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일정하게 많은 공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사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뭐 이런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어요. 기간제 이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뭐 내려온 게 없어요. 현재는 지금 내려온 게 없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따로 좀 파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셔갖고 네네. 이 부분에 이게 이제 약간 소통이 안 되는지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려보냈다고 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받은 바 없다고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오랫동안 이제 묶여져 있던 우리 정원이 증원된 거잖아요. 네네. 하여튼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뭐 변화가 된 정책이니까 그에 따른 좀 직원분들
또 증원 돼서 오랫동안 수건이었는데 잘 직원들 배치하고 또 그거에 따른 사업들이 더 잘 진행되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시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 시군과에 한번 좀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볼 필요는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하여튼 왜냐면 이 자원봉사센터가 시가 직접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부분이 타당한 건지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좀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 뭐 예산상 가지고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아까 뭐 자율방문제나 기타 뭐 우리가 봉사활동 하시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인데 아까 최준권 의원이 잘 말씀해 주신 게 그게 뭐 컨테이너 이런 게 막 옮겨 다니거나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영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단계별로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어떤 공적인 공간들을 좀 마련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체계적으로 좀 검토하고 좀 반영할 필요가 좀 있다는 고민은 들어요. 저한테도 이러저러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여러 단체들이죠. 예를 들면. 근데 그걸 또 이렇게 하자니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영민원이 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그런 어떤 봉사단체나 활동하는 단체들이 일정하게 필요한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무실 임차인데 이 보증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4천은? 네, 월세만 늘어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차 기간이 4년이에요. 아직 계약 체결은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30년도에 개교할 때까지 운영하겠다. 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각종 그 안에 시설 설치하는 그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그 과에서 또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여기는 임대료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만 책정한 거죠, 회계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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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소방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 예. 아까 이윤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가 뭐 공영차량 통합 가입 용역으로 인해서 한 4,500만 원 낙찰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한 거 뭐 그건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일부 보험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또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해서도 좀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감정 평가는 186억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아직 감정 평가액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평가가 이 정도- 끝났어요? 이 금액 이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감정 평가를 하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은 이제 사전에 의견 조회를 좀 해봤는데 이게 그리 어려운 직사각형 땅이라서 그리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위치가 뭔지 알고 고덕 원래 그 폐수종말 처리장 부지였었는데 그게 뭐 하여튼 사업 여러 가지 변경으로 인해서 그쪽을 하는 거하고 또 원래 계획돼 있던 변전소 위치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서 글로 이제 위치를 변경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전이 그걸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감정 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기 금액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감정 평가 수수료도 매각 대금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게 이제 수의계약이라 좀 고민은 사실은 되는데 원래 따지면 뭐 최고가 입찰액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 그건 필요한 부분이 뭐 한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긴 한데 이게 뭐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거지만 고민은 좀 돼.
아까 특별회계도 뭐 도시개발 뭐 이런 속에서 뭐 같은 주머니냐 딴 주머니냐 이런 문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따지면 한전도 넓은 의미에서 뭐 우리 한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확히 평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받아야 된다. 더군다나 뭐 우리 시 산하 기관도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전소 뭐 여기 직접 여기과는 아니지만 그 관련 부서에 그런 변전소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통을 하셔갖고 녹지를 뭐 주변에 좀 나무를 심든 뭐 이렇게 해서 녹지도 좀 하고 변전소에 대한 또 깊이 여론도 많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도 그 전보다는 한전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건물도 다 져서 그 안에다 넣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원이 어쨌든 제기될 수 있는 소지니까 그 매각하면서도 그런 의견도 좀 전달하면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그 과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또 매각하면서 또 그런 의견들도 좀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무임 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한 2,3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서부권 법원 등기 사무 뭐 민원 증가인데 네.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지금 안중주차장소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안성 검사를 하려면 CCTV도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실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안중주차장소 민원실에 지금 협의를 지금 이거 하나도 없, 한 대는 있어요? 지금 저희 한 대도 없어갖고 지금 이제 법인 인감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부 쪽이나 북부 쪽은 등기소가 있는데 지금 서부 쪽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법원 무임 민원 발급기 전용이에요? 네, 그것만 세 가지 발급이 가능한 겁니다. 세 가지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죠?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 일반 등기부등본 세 가지입니다. 그 세교동에 이 부설 주차장 시스템 용역해서 뭐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게 지하는 평택도시공사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상에 이제 54대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사실 관리하는 거고요. 지하에는 75대가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 위탁 주면 이건 이제 현재 인근의 통복시장 인근의 이제 공영 주차장하고 똑같이 체계가 1시간 반 무료부터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 지상은 별도로 그 30분 무료고 뭐 이제 그 세계동에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신 분들은 뭐 3시간 무료 그렇게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용역을 이제 줘서 좀 운영할 겁니다.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위탁 용역을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55만 원씩?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용역사에다가 이제 줘서 그 관리를 하는 거죠. 그 관리가 그럼 요금 시스템 진출입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콜센터 운영하면서 진출입 시스템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용인 그러니까 평택시에 우리 자체에 예. 이렇게 용역을 줘서 지금 시에는 없습니다. 처음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처음으로 도시공사에 다 주지 않고 왜 근데 이거를 이제 도시공사에다 자주면은 도시공사에서는 주차장 체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 주차장 체계로만 움직여서 이제 민원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한 거는 낮에는 1시간 반이니까 민원 오셔가지고 이제 지하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1시간 반이 무료고요. 반대로 오후에는 지상이 또 무료예요. 6시 반 이후는.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 주차장은 오후에 또 민원이 뭐 잠깐 뭐 시내 볼 일 있어도 주차해놔도 오후에는 또 무료니까요. 뭐 체계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께서는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역사가 결정됐어요? 제가 그러면 확인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이게 잘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이라 우리가 보통은 도시공사에 그냥 위탁하는데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작축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